이번으로 여주라디오 시즌1을 마칩니다. 잠시 쉬고 시즌2에서 뵙겠습니다. 여주라디오 3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먼저 조 선배님. 좀 썰렁하네요. 예. 사람들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주 시가 되고요. 첫 번째 방송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카페 뭐 글도 올라오지도 않고 내용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주군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들만 좀 읽어드리는 걸로 그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그 보강 아파트에서 여주 CC에서 그 농약 냄새 난다고 밤에. 근데 이분은 다른 분 같은데 또 그게 올라온 것 같아요. 먼저 조 선배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보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9월 24일 약 19시 30분부터 한두 시간 이상, 9월 26일 약 19시 40분부터 한두 시간 이상 독하고 역한 냄새가 계속 나고 있어요. 플라스틱 타는 냄새인 것도 같고 고무 타는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골프장에서 농약 나는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정적으로 계속 냄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민원인도 사실은 뭐 비슷한 내용이죠? 네네. 그쪽 보강 아파트 쪽이 어쨌든 뭐 냄새가 난다는 부분들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도 이제 그 민원 올린 거 보면 그쪽이 이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골프장 냄새인 거 같아. 타는 냄새랑 농약 냄새랑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근데 다른데 사실은 이게 농약 냄새가 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얼마나 독하면 이게 타는 냄새를까지 느껴? 근데 어쨌든 7시 30분이면 이게 정규 일정은 지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그쪽에서 직원들 동원해서 그 농약 살포를 할까요? 정확하게 내용을 7시 30분이면 이제 좀 하루의 마무리를 뭘 태우고서 차라리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폐기물을 태운다거나 뭐 이런 모르겠지만 농약 치는 부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녁 시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주 CC 같은 경우에 보강 아파트랑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민폐니까 여주군에서 이거 원인을 알아가지고 조치해주고 여주 CC에서도 자꾸 이러면 또 환경 문제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좀 친환경으로 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요즘 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이런 민원 안 나오도록 조치 좀 얼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원 게시판에 올랐나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 부분들이 예. 답이 나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은 용어를 보고 하는데 19시 30분 이런 용어 일반 사람도 잘 안 쓰거든요. 그죠? 오후 4시, 오후 7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19시라는 걸 쓰면 이게 공적인 기관에 근무하시던 분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분이 타는 냄새하고 농약 냄새 구별을 못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용어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저녁 시간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저도 약간 이런 표현 쓸 때가 있는데. 예. 일반사는 보통 저녁 몇 시 아니면 오후 몇 시 이러지 19시 뭐 23시 이런 걸 잘 안 쓰거든. 행정 용어에 사실은 이게.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도 게시판을 많이 보니까 패턴이 있네요. 어떤 지역에 어떤 민원이 올라간다는 패턴이 이 보강 아파트 쪽에는 이제 그 여주 CC에서 발생하는 계속 냄새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군요. 그럼 이거 그 지방선거 나온 후보들한테 네. 어떻게 그 지역 그 민원 사항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들을 좀 제공해 줘야 되나? 한번 요거
그 후보들 쫙 앉아 있을 때 여주군청 민원 게시판에서 몇 개 뽑아갖고 내용 아십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여주 지역을 위해서 나왔는데 여주군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지도 모르면서 나온다는 건 문제 있으니까. 네, 두 번째 민원은 이것도 또 비슷한 패턴이죠. 이거는 진팀장님 한번. 네, 3분면 상호리 고객길 여주 방향 도로공사 관리 엉망으로 타이어 펑크 피해 사례.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분면 상호리 고객길 여주 방향 도로공사 관리 엉망으로 타이어 펑크 피해 사례. 2013년 9월 25일 6시경 내리막길 주행 중 첨부 사진과 같이 움푹 파인 곳을 지나 타이어 안쪽이 찢어져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현재 사진 몇 장 더 보유 중이며 보험사 사고 접수하여 스페어 타이어 교체 후 귀가하였습니다. 다치지는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타이어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확인 후 빠른 조치 바라며 여주시청이 담당이 아니라면 그 공사를 맡아서 한 업체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네요. 요거 저도 지나갔어요. 근데 이 부분부터 제가 날짜를 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 사흘 후에 제가 지나갔는데 그냥 이렇게 앞에 표시만 옛날 자전거 길 이렇게 앞에 돌 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가생자리가 이렇게 파여나갔더라고요. 좀 낮에 같은 경우에는 보이니까 괜찮은데 밤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거기에 야광으로 표시해 놓은 게 아니라서 위험하겠다. 바퀴가 완전 이거 지난번에 어떻게 처리하면은 뭐 해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 국도관리청 그쪽에다 얘기를 해서 하면 여기는 이 도로 길이 옆에가 또 낭떠러지예요. 이렇게 상호리 고개 그 여주의 대관령 고개잖아요. 거기가 S9로 올라가는데 거기 하월의 상호리 주롱리길 말고 예 알겠어요. 여주의 알프스라고 하는데 상품이 넘어가는 쫙 올라가갖고 거기 올라가는데 여기는 왜 위험하냐면은 오르막길에서 있으면 상관없는데 내리막길에 쏘면서 오른쪽 길 끝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푹 빠지면서 만약에 빠지는 쪽으로 차가 들으면 그 밑으로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이라 빨리 근데 이건 내가 여주시가 또 거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 삼북면에 그 도로관리원 두 분이 상주를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눈도 치고 도로 유실을 이렇게 수시로 옛날에는 사 갖고 다니면서 비포장 도로일 때는 푹 파이면 메꾸고 이런 거 했었죠. 그러면은 시청 거기 어떻게 알림 이런 데다가 각 지역에 거기 도로 담당하시는 분들 거기 연락처를 놔두는 것도 그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 면사무소에다 민원 넣으면은 알려주면 이분들이 가서 이렇게 조치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이 가서 못 하는 거지. 아스팔트가 이렇게 이제 아스콘이 떨어져 나간 거니까 사실 아스콘이나 뭐 세면을 갖고 와서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어쨌든 업체가 해야 돼요.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어떤 조치가 그래도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영웅초등학교 공유지분 분할 관련 건 이거 뭐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영웅초등학교 인근 공유지분 분할 신청건 여주시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 승격으로 인하여 자리 이동으로 전임자가 처리하던 일들이 후임자들이 맡으면서 업무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교육청 민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민원으로 이번에야 민원이 해결되나 했는데 시승격과 맞물려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임자들도 여러 날 동안 교육청 담당자들과 적법하게 처리 절차를 밟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새로 업무를 맡은 담당자분들도 빠른 업무 파악으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있는데요. 여주시 발전에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교육감 소유의 상동 338-7번지는 2013년 6월 28일 현황 측량이 완료된 필지로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을 시 분할 정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린이가 바로 분할됐다 얘기를 해준 거네요. 여주시 승격이 축하한다 그러니까 바로 발전에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주거니 맞거니 재산권과 관련된 거라 굳이. 근데 이분 얘기는 몇 년을 끌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앞에 얘기는. 근데 이미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이분이 그 민원을 올렸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민원 올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이미 그냥 하면 할 수 하면 있는 된다. 거였던 거죠. 근데 뭐 이걸 2년씩이나 끌고 이 일을 그렇게 진행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2013년 6월 28일 된 거네. 네, 2013년 6월 28일 날. 그러네. 네, 다음 거는 4번은 박 사장님이 좀 읽어주시죠. 농지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 피해 여주시 매룡동 290-5 209-5 눈이 가물가물해. 209-1번지 여주 곤충박물관 측에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상기번지 답을 매립하여 아래쪽 농지인 205번지 쪽으로 축대를 쌓고 그 이후에 철제 담당치고 나무를 식재하여 아래 농지인 205번지 남쪽 방향을 가로막아 그늘이 들어 벼 생육에 피해를 받고 영농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측에서 배수를 설치하지 않아 비가 올 때는 빗물과 토사가 아래 농지인 205번지 논으로 흘러들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논둑이 유실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박물관 측 관계인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 여기 뭐 식재했다는 이 전문 용어가 곤충박물관도 개인 거잖아요. 요즘 그렇죠. 개인 거예요, 이거. 네. 개인 거라 개인 대 개인의 남쪽 방향에 가로막아서 생육이 안 됐다 하는 거 이거는 높이 제한이 있잖아. 그 고도 맞추는 거. 그 반경만 벗어나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곤충박물관에서 나몰라라 하는 걸 테고 이거는 천상 여주군청에서 중재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아니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잘 모를 수 있죠. 이게 제대로 축대를 쌓은 건지 규정이 어긋난 건지 더 살펴봐야 되고 이건 민사감인데 이거는 안 그래요? 이게 건축물을 진 거면 건축물을 높게 뭐 3층 5층을 진 거면은 이게 뭐 조도권 뭐 따지고 막 이러는데 축대만 싼 거 가지고 그런 거 따질 수도 그렇죠. 없고. 근데 어쨌든 뭐 이게 그쪽에서 이제 빗물하고 토사가 아래 그 농경지로 유실돼서 흘러들어 왔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그 정도 수준인 거고 사실은 이게 그 조망 햇빛을 차단해서 뭐 생육이 저하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그쪽 봤을 때 상시적으로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환경은 아닐 것 같고 그 조기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은 그럴 거고 일정한 시기 지나면 넘어가면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미리 이제 원래가 논이 먼저 있고 나중에 여기가 들어왔다라면은 그 거기에 햇빛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폐가 안 가게 이거 지휘도나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아니 그것도 일조권 이런 거. 그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일정하게 어느 제한적인 그 법률적인 제한에 대한 그 기준들을 법률이라는 그러잖아요. 그 기준선에 맞춰져 있냐 그렇지 않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물 질 때 건축물 질 때요. 이게 있어요. 남향을 바라보고서는 이제 제가 남쪽을 향해서 서 있는데 내 뒤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거에 뒤쪽 북쪽이죠. 내가 남향집을 짓고 있으면 내 집 뒤에다 집을 지면 아무리 고층 건물을 져도 내가 뭐라고 못 그래요. 법률적으로. 예. 법대로. 근데 조망권은 일체 침해를 안 하니까. 근데 내 앞에다가 건물을 높게 지면 일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건 보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건축물 짓 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축대를 쌓았다. 물론 그 축대에 이게 박물관이 바로 들어선 건지 건축박물관이 제가 지나다니면서 황학산 다니면서 그렇게 높은 일반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철제 담장이면 박물관 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박물관이니까 담장 친 거니까. 철제 담장이라면 저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색깔, 파란색 뭐 연두색인가? 녹색. 뭐 그런 색깔. 아, 그렇게 파란색하고 그 녹색을 구분을 못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호등도 녹색인데도 파란색이라고 가르쳤어. 그리고 뭐 다른 건 얘기인데 매룡동 이거 참 이름이 안 붙네요. 매룡동. 매룡. 아니 원래 매룡동이 있나요? 매룡리. 매룡리지. 매룡리가 여주시니까 매룡동으로 매룡동. 바꿨잖아요. 아니 동이 세 가지로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중심동이고 아니, 이게- 주민센터가 있는 동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학리도 오학동으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전문가 말씀해 주시죠. 저도 헷갈려. 이게 뭐냐면은 행정구역이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리, 상리, 뭐 지금 나오면 매룡리 이렇게 기존 얘기에 있던 게 동으로 바뀐 건 법정동이에요. 법정 주소지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뭐 오학동, 뭐 중앙동, 뭐 여흥동 이런 거는 행정동, 행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그래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쓸 때는 법정동을 쓰지 행정동을 안 써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그 굳이 뭐 있더라도 그게 의미가 크게 없는 거네. 어느 거요? 그 오학동이 그 만약에 오학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해서 번지수를 얘기할 때 오학동 5번지는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다. 오학리가 오학동이 여흥동 됐으니까. 보면 여흥동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흥동 5번지는 없어요. 홍문동. 뭐 그렇지. 그게 가는 그에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이것 때문에 백박 터졌어. 그냥 내 명함 바꿔줘야 되는데. 주소지가 그래서 행정동, 법정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옛날에 그 초등학교 애들이 전체 모여서 막 체육대회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럼 웃기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열라 초등학교. 그냥 응원을 열라 뭐 이렇게 응원하거든요. 근데 또 더 이제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열라동이네 걔는. 요즘에는 이제 또 도로명 주소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동이 또 안 들어가. 여주시 여흥로 뭐 몇 번지 이렇게 가. 그렇게 하고 원래는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가로치고 법정동을 쓰는 거예요. 가로치고 하동. 법정동을. 진짜 그 도로명 주소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도로명 주소가 이거 어디 지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 도로명만 주소만 써. 왜냐면 도로명이 리를 걸쳐갈 수도 있잖아요. 하리 상리까지 쭉 걸쳐서 소형로가 될 수도 있고 홍문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걸쳐가니까 홍문리 몇 번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게 어디쯤인지는 모르니까 가로치고 법정동, 하리, 상리 요걸 써준다. 지금 하동, 예. 상동 이렇게 하동, 법정동을 상동. 써줘. 그것도 이름 안 붙네. 그래서 모든 이 신주소지를 했는데 보면 가로치고 무슨 동 써 있어요. 그 옛날에 리지. 그 법정동을 갖다가 가로치고 써주는 게 그 위치가 아니 어디죠? 근데 지금 뭐냐고 새 도로 찾기 새 주소명 찾기 보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는 뭐냐면은 가로치고 동이 안 나와요. 없어요. 예. 그 택배 주소 뽑을 때도 근데 그걸 해줘야겠더라고요. 새로운 도로명으로 주소를 하면 그게 법정동에 안 나와요.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신주소 찾기가 어쨌든 훨씬 더 편리하게는 한 거니까 번지수 갖고 주소 찾기가 어렵거든. 주소가 번지가 하도 뒤죽박죽이라. 그리고 이제 2, 3년 후면은 우편번호도 바뀌어요. 우편번호도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서 바뀌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새로운 질서니까 신주소에 익숙해져야죠. 네, 넘어가죠. 이제 그 번지는 이제 지적할 때나 써먹는 거야. 지적도에서는. 자, 또 다른 패턴의 민원이죠. 버스 문제. 여기까지 박 사장님이 아주. 시외버스 노선 이제 이어주도 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종합터미널에 지역적 차별이 없었음 하는 바람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전라도 쪽으로 가는 노선은 거쳐가는 곳조차 없으니 운영면은 있겠지만 명목상이라도 여주 시민들이 이천시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주시 화팅. 유동 인구가 없으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불편하긴 한데 참 뭐라고 하기도 골고루 있으면 하는 건데 원체 유동 인구가 없으니까 뭐 적자 보면서 버스 회사들이 헬로우 들질 않는 거니까. 오늘 뉴스에 저기에 나왔더라고요. 통폐합 관련돼서 그 학교를 이제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애들이 예전에 비해서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버스를 예전에는 거의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통학버스가 하면 되는데 통폐합을 해버리니까 그 통학버스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있잖아. 우리가 이제 아이들 교육에서 조금이나 생각을 한다면은 통폐합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면은 학교에 버스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데려다 오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게 않겠어요? 거기서 지금도 하긴 해요. 버스가 어떻게 지원이 되냐면 그게 항구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네. 버스는 통폐합되면 6년인가 기간이 있어. 6년인가 9년인가 해서 6년인가 지나면 이게 모든 비용을 자체 학교에서 그걸 물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걸 돌릴 수 있는 운영적인 부분에 재정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버스가 지역까지 막 돌다가 나중엔 이 부분들 운영을 그 학교별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 학교 아이들이 예산을 더 줘야지. 그거야. 그거 뭐 학교 예산도 주고 이것도 주고 하면 통폐합하는 목적이 예산 주려고 그런 건데 사실은. 아이들이 아니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게 예산을 줄이려고 통폐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통폐합을 시키고 나서는 어쨌든 그 기존에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학버스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그 부분들까지 책임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여주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반경이 뭔가요? 여주야 뭐. 여주는 뭐 워낙 넓은 동네라. 여기가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통폐 앞에서 그렇게 이동거리가 아주 유난히 먼 데가 있어요? 지금 여주 말고 전국적으로 다른 데 같은 전국적으로는 있겠지. 강원도나 이런 데는 많겠죠. 저기 뭐 지금 점동 같은 데도 많이 있겠네요. 거기 예전에 금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나오려면. 그다음에 점동도 넓죠. 강천 쪽도 넓고. 학교가 먼 거 같아도 금당리에서 뭐 면소재지나 나오는데 그렇게 뭐 1시간 걸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말이 1시간이지. 그럼 아이가 아침에 그 차로 등교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아이들이 걸어오려면 30분은 좋게 걸리죠. 엄청 걸어서 30분이면 30분 뭐예요? 1시간도 넘게 30분이면 다닐만한 거예요. 1시간도 넘게 걸리죠. 근데 우리가 자랐을 때 30분하고 지금 30분도 달라요. 워낙 속도가 빠른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30분 걸어라 그러면 죽이는 줄 알아요, 저는. 네, 좀 긴 사연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웃고 넘어가자는 난 우리 여주시 거기 마크 바꿨잖아요. 옆에 거기 슬로건도 바꾸고. 난 그거 딱 보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여주시 뭐더라고 여주시의 비상? 여주시가 거기 비상이 걸린 거죠. 목전이 뭐니 해서 비상이 걸린 거야. 살짝 들으켰는데 지금. 이거는 6번은 진 팀장님이 아무래도 두 분 노안을 대신해서 너무 길어. 산북면 송현리 파쇄 야적장 허가 취소 및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209인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송현리 구간에 고속도로 건설업체가 경비 절감을 위해 파쇄 야적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계약기간 개시 2달 전 시점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에 전화를 해보니 건설회사와 땅 임대자들 사이의 계약이라 면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여주시에 문의하니 계약은 땅 임대자들과 건설회사와의 문제고 여주시는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쇄 및 야적장이 생기면 분진,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위협, 농작물 피해, 수질 오염, 대형 트럭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위험 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법적 결격 사유만 따지는지요. 또한 업주는 레미콘 공장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상대라고 합니다. 소재지로부터 10km 인근인 레미콘 공장이 3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파쇄 야적장 소재지 3km 내에 면사무소, 초중교, 그 다음에 민가가 밀집해 있으며 100m 이내에 민가가 6채나 됩니다. 1km 이내에 축사도 있습니다.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최소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의 면적이 60% 이상인 경우 사업의 허가 이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 야적장은 8,000평 정도 되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요. 또한 행정관청이 위 공장 신설 사안에 대해 사업 주체로 하여금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동의를 구하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마땅한데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공장 설립 추진자들은 설립 허가서 제출권에 대해서 사전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 주민 협의를 도출하여 제대로 된 주민 동의를 구했는지, 또한 여주시는 허가서 제출 전에 건강위협,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는지, 공장 설립으로 발생되는 지역 주민들이 당할 피해, 재산권 행사, 영농의 피해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는지,
또한 공장 설립 추진자들과 군청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하였는지, 이에 재검을 통하여 본 파쇄 및 야적장의 허가 취소와 레미콘 공장 설립의 불허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파쇄작장이 뭐예요? 개인이 올렸더라도 이건 개인이 아니라 아마 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집단 저기로 될 것 같아요. 아니 파쇄 야적장이라는 게 뭐예요? 돌 파쇄하는 거. 아, 돌 깨는 거요? 자갈 저기처럼. 그러니까 아무래도 돌을 갖다 깨니까 이제 분진도 일어나고 분진이 많이 일어나고. 소음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개인의 민원이 집단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이기는 경우를 못 봤어요. 진짜 우린 그런 선례들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관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예 그 집단이나 회사나 이쪽에 어차피 뭐 나중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번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하지를 잘 않는 편이에요. 일단 사업하는 사람들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거를 첫째로 검토를 하는 법률적인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자기들의 행정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워 삶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사전 작업에 대한 인적도 구성해 놨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좀 몰아치죠. 니네 동네 지역 이기주의나 이런 거로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관공서에서 중간에 중적인 위치에 서서 내 지역의 주민들을 위에는 내가 공무원이다 생각하고 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번거롭고 불편하죠. 이것도 뭐 환경검사, 환경평가 했냐 안 했냐 했는데 했겠죠. 서류상으로 해놨더니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여기 지금 8,000평 줘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쓰는 건 8,000평이지만 허가받을 때는 이렇게 확 줄여가지고서는 여기 6,000평방미터 이상의 검토 대상이면은 5,999 해가지고서는 했겠죠. 하려면 뭘 못해? 쓰는 거 따로 허가받는 거 따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좀 이런 거 볼 때마다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답답하기만 한 거지. 빨리 끝내려죠. 그래서 어쩌자고.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연에도 전 질의를 좀 해보고 같이 싸워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환경연이 그럴 여력이 있나요? 4대강의 모든 진을 다 뺏겨놔서. 뭐 4대강은 네. 어차피 좀 뭐 코너 몰리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알아서 깔 텐데. 아니 근데 이미 거기에 에너지를 다 뺏겨놔가지고 환경연이. 아니 요새 또 그걸 또 좀 많이 또 기어 나오더라고요. SBS 네, 이거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이거를 심 있는 사람들 편에서 하지 마시고 좀 주민들 입장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기니까 제가 할게요. 여주 특산품 판매처의 비양심 판매 행위. 강모모님. 장문의 글을 자세히 썼지만 여기 민원글 등록부터 잘 되게 하세요. 정작 민원 올리니까 글이 다 날아가는 민원 홈페이지 민원 제기를 불편하게 하여 놓고 무슨 민원을 받는다고 참 어이가 없군요. 항상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면 자주 날아가서 포기하게 되는군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런 기가 막히게 프로그램 짠 거지. 어제 여주 도자기 축제에 아이들과 가서 보고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 옆에 무슨 박물관 들어가는 앞길 맞은편에 특산물 판매점이 있어 축제장 내 좌판은 못 믿어서 축제가 끝나면 없어지니까 일부러 지역 특산물 판매점에 들러 여주 특산품 고구마라고 박스에 적혀 있어서 구매하여 집에 와서 저울에 달아보니 4.5kg밖에 안 나가는군요. 속은 기분에 화가 나서 연락처를 보니 연락처 표기란은 있는데 어디에도 판매자 연락처가 없고 하여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연락처 하라네요. 항의하니 미안하다고 한 박스를 더 보내준다고 하네요. 한 박스 더 받으려고 전화한 것이 아닌데 속여 팔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박스에 분명 5kg이라고 적혀 있고 포장하려면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 보고 포장을 할 텐데 0.5kg 빠지면 몇 개는 되겠지요. 그것을 아껴서 돈 벌겠다고 양심을 저버리며 판매하는
여주 특산품 판매점과 여주 도자기 축제를 이용해서 뜨내기 손님이라고 돌아가면 속은 것을 알아도 연락처가 없으니 항의 못할 거라는 얇은 수법으로 장사하는 비양심적인 상인들과 축제를 하는 축제의 주최자나 관광객 입장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이네요. 물론 여주 특산품 판매점이란 간판 허가를 내준 여주군에서 시청이 된 시청이나 다 똑같이 보이네요. 왜냐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여주 특산품이라고 쓰여 있어서 구매한 것이고 여주라는 이름이 걸려 있고 그것을 파는 특산품 위판장이고 그곳에 영업 허가를 내어 주었으니 소비자는 그런 여러 정황을 믿고 지역 특산품 판매점이란 믿음에서 구매를 하는 것인데 그들의 그런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를 하는데도 단속을 안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관청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요. 관청이 길거리 무허가 자판을 단속하는 것은 정상 허가를 받은 상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고 상점은 세금을 내고 소비자도 세금을 내고 구매합니다. 그럼 그 세금은 관청의 운영 자금과 공무원의 월급이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지역 이름을 내건 특산 위판장이 지역의 특수한 관광지 내에 존재하며 영업을 하고 있고 더구나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기간에 그런 특판점에서 장사하는 곳이 속이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 잘못이 행정관청에는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비양심적인 상인들이 파는 물건이라면 과연 그 제품이 여주에서 나는 여주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중국산을 수입해서 팔 수도 있겠지요. 물론 아니라 하겠지요. 그러나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비양심을 가진 상인들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에 불신이 생기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처가 하는 말이 속이는 것이 그뿐이겠는가? 고구마 속아서 몇 개 덜 먹고 말지.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소비를 말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런 비양심적 행위에 얌묵적으로 눈을 감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과연 쓸데없는 일일까요? 제 생각은 작은 비리에 눈을 감는다면 더 큰 비리가 생길 것이고 이는 우리의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 거라 생각되어지는군요. 저는 당연히 신륵사 관광지 특구 내의 주차장 옆 박물관 옆에 특산물 판매점에 속여 판매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이 따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역 이름을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는 위판장과 특판점 등 그러한 모든 상점들이 비양심적 행위가 없도록 더 강한 행정 단속과 지도가 따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 땅에서 나는 신토부리에 대한 믿음이 배가 되고 우리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보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수입품과 우리의 농산물이 대별되어 그 가치가 인정되고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요. 이상입니다. 이거. 여기 아작이 났네, 아작이. 쉽게 얘기하면 저 신륵사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아시죠? 거기 거기 특산품에서 5kg을 샀는데 0.5kg이 부족하다 이 얘기네요. 이건 뭐 의도성이 다분하네요. 사실은 이게 뭐 조금 빠지는 건 그러니까 어차피 농산물이라는 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수분도 뭐 날아가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면 차이가 저는 뭐 500g이면 고구마 한 개? 아니 두 그렇죠. 개? 그러면 그 큰 고구마를 아니 5kg면 10개밖에 안 되나?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다 보면 실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저는 먼저 본 게 박스에 표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 여기 이분이 이제 화냈던 것처럼 연락처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판매자. 그러니까 연락처 표기 안 해놓고 이렇게 속이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게 만들어버린 게 사실은 원인을 더 크게 제공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달 때 사실은 5kg짜리면 뭐 5.5kg 이런 식으로 해놔야 말씀하신 대로 수분이 없어져서 무게가 줄어도 정량을 파는데 처음에 포장할 때 5kg에 딱 맞춰 해놨다면 분명히 100g이고 200g이고 좀 많이 빠져서 500g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은 박스의 표기를 정확하게 이제 고객으로 해서 해놨으면은 이런 오해까지는 안 살 수 있는데 일부러 은근슬쩍 이분 말씀대로 느낌이 연락처 안 해놓고 이러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냥 먹고 떨어지겠지. 또 이거 달아보는 사람 몇 명이나 돼. 하고 니네들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게 만든 게 더 크다 하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여기 판매점, 누가는 제가 아는 분인데, 여기 따면 이제, 여기서 고구마 갖고 오잖아, 수매해 갖고, 이게 자기 사가지고. 갖고 다 선별해서 박스에 넣어요.
넣어갖고 뭐 우리가 그냥 그거 넣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 구람수 달아갖고 이렇게 해야겠죠. 네. 아마 그저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수가 좀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냐면 요거 500g 빼갖고 크게 근데 봅니다. 아, 실제로는 그 장사하는 분들은 예민하긴 그런 거예요. 하죠. 네. 아주 이거 되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500g이면 그 9박스 나올 거 10박스 나온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장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박이라는 게 쌀 팔 때 밑에 두껍게 하고 뭐 이래서 사실은 그거 남겨 먹고 뭐 이랬는데 이건 제가 보면 그냥 사실은 이렇게 그냥 뭐 실수다 해서 우습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무게에 대해서는 적인데 일단 겉에 표기만큼 박스 그렇죠. 표기만큼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해야 이게 네. 신뢰가 가는 거니까. 이게 단순한 좀 실수였다. 네. 작업상 뭐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그냥 날로. 그리고 이게 여주 특산품 판매점이라는 게 이름이 개인이 그냥 지은 거죠. 여주군에서 이렇게 해서 공인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가 위치상 근데 군에서 얘기 정확히 되지 않고는 그거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가 장사가 잘 안 돼서 자주 주인이 바뀌는 데예요. 네. 자, 별로 장사 안 됩니다. 저기. 네. 되겠어요, 거기? 저도 장사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주군에서 제 얘기는 뭐냐면 여주군에서 거기 실력사주가 관광지니까 군에서 딱 여기는 여주군 특산품만 파는 데야 해놓고 여주군에서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여주군에서 운영한다든가 어떤 뭐 여주군 뭐 농민단체에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이 수익을 위해서 뭐 그 이름을 걸어놓은 걸 뭐 이름을 사놔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든지 아니면 월세를 내고서는 뭐 들어와서 하는 거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명칭이 그 이름 바로 봐서는 여주군에서 판매하는 거 왜냐면 관광지 내에 이렇게 있으니까 더구나 여기 박물관 옆에고 더더욱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정리는 그런 면에서 정리가 필요해. 여주에 쌀밥집이 엄청 많아요. 여주군이 지정한 쌀밥집. 근데 여주군이 지정한 무서워요. 쌀밥집이라고 써 있는데 들어가서 맛있는 집이 별로 없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되거든. 신뢰가 없어져 버려 상표에. 여주 고구마가 그래도 맛있다고 유명하고 잘 팔리는 건데. 다른 거는 좀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접시 깨기 행사 오늘 신문에 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그 신문에서 봤는데 그 뭐죠 접시 깨기 행사장이 그 장애인 주차장을 다 먹었다고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안전 때문에 그랬다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안전이? 예, 접시 깨기에서 예. 뭐 그 파편 뭐 위험이 있어갖고 좀 더 공간을 넓게 확보했다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아니 그 주차장에 여기 뭐 예전에 장애인 주차장 면이 있잖아요. 주차면. 예. 그걸 갖다가 다 그 접시 깨기 행사가 잡아먹어갖고 장애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안에 주차장 들어갔고 거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입구 있잖아요. 예, 예. 그 오른쪽 편에다가 거기 이번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한 요런 걸로 해갖고 한 4군데인가 5군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거기 사람이 던지고까지 한다 보면은 예전에 거기가 장애인 주차장 표시가 돼 있던 요 부분들이 아마 거기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은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이 숫자가 부족한 건지 숫자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근데 꽤 많이 그렇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세울 데가 없다는데 요즘 그렇게 그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관청이 있나? 접시 깨기 자체가 사실은 좀 생각이 있다는 생각은 지금 제가 느끼는 뉘앙스가 네. 접시 깨기 행사를 여주의 어떤 뭐 대표적인 행사로다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도자기 축제 행사할 때 회의 때 하나의 안건이 뭐냐면 접시 깨기 이거 행사하면 상품권 주잖아요. 이 상품권 쓰는 범위를 어디를 할 거냐까지 안건으로 올라올 정도로 접시 깨기에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큰 이벤트로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접시 깨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다고 이장호 이 기자님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보면 되게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역시도 여주군에서 조금 더 만약에 그 이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다른 차원의 정품이 접근 아니고 네. 정품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 접근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그 부분이 좀 말이 안 저게 된다. 이제 말이 안 이런 되는데. 얘기 뭐냐면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B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뭐냐면 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 뭐 도자기 조합원이면은 거기 거기 조합에서 뭐냐면 여기 접시 깨기 행사 때 쓸 여기 접시 갖고 판매라고 이게 연락이 옵니다. 거기 B급 가져오는 말은 없어요. 물론 있는 거 밑에 B급을 갖고 왔는지 어쩌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도자기 B급 있죠. 쓸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생각해보면 그런 거네요. 뭐냐면 작년에 도자기 접시 깨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언론 논란이 지역에서 많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의도하고 있는 목적이나 아니면 그 의미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려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게 접시가 그러니까 도자기가 아니라 그게 고구마로 이제 막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B급 고구마는 막 던져서 뽀개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축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상품이 갖춰지는 고구마 축제에서 그거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여주 고구마에 대한 질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을 가꾸고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여주에서는 막 던져서 뭐 이렇게 깨고. 근데 또 이건 어때요? 뭐냐면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 토마토 축제 보면 토마토를 그냥 흔히 말해서 아작을 버리는, 내잖아. 흔히 말해서 그건 실적으로 아무리 좋게 해도 어쨌든 버리긴 버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게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는 아예 토마토 축제로 사람들이 그냥 뭐 범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먹을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또 비판하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제가 속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자기 축제에 대한 비판의 그러면 논점을 뭘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는 거에 대해서. 아니 저는 축제 자체에서 도자기가 존재 의미가 이거 도자기 깰라고 축제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굉장히 그 도자기 축제가 도자기의 세가 많이 약하고 계속 사양 산업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장으로 사실 막 가고 있는 거죠. 비탈길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아니라 화랑새에서도 이런 거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천에서도 하나요, 이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천이 안 해도 왜냐면 이건 여주가 먼저 했으니까 거기서 따라하면 욕하지. 아니, 이천은 된다 싶은 건 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천은 원래 특징이 여주에서 먼저 하면 좀 된다 싶으면 이천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천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니, 전 이 도자기 깨는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도 사실은 당시에 이 기자님 얘기할 때 그게 사실은 이해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별로 얘기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그냥 그 당시 넘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도자기 축제 기간에 그 행사를 다시 2년, 3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거의 도자기 축제에서 그게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 행사일 거예요. 예산에서도 정확히는 아는데 1억 6천인가 4천인가 주 그런데 행사예요. 예, 그걸 상품을 나눠줘서 그걸 또 그 상품을 도자기를 다시 산다는 것 그런 건 어쨌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저기한테 돌아간다면은 뭐 이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축제로서의 가치가 그걸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뭐 오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온 사람들한테 온 사람들은 어쨌든 어떤 게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도자기 축제 흥행에는 거기 뭐냐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도자기 축제를 여주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게 가보면 매년 똑같거든. 도자기라는 게 보는 게 똑같으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도자기 축제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행사가 깨는 거야. 그거 외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아까 삐품은 원래 없다 막 그랬지만 좀 이렇게 상품성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걸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상품권을 갖다가 상품으로 줘서 그 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축제장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저번에 이 기자님 얘기할 때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이제 예술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예술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공연은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적정선 아니면은 아예 가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거든요.
여주에서 공연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요. 여주에는 무조건 딜을 싸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게 뭐 당장 굽는 한이 있어도 그 예술하는 게 어느 정도 적정선에 그게 있어서 나보고 그런 걸 깨는 상품으로 와서 그걸 하라고 하면은 나는 그거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건 내가 봤을 땐 예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걸 존재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축제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그 공무원들 위한 행사일 뿐이고 예술가들을 위한 행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들을 위한 행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다 고개 돌리고 진짜 예술하는 사람들은 돌아서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네 뭐냐면은 이 도자기 축제 때 쓴 예산의 어떤 뭐 분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들,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것들은 악착같이 깎으려고 그러고. 저를 흔히 말해서 조금 소비적인 형태 같은 거 깨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그 예산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좀 이렇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좀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나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아는 뭐 이렇게 뭐 무슨 가마다 그 가마 그 형 걸 갖고 가서 막 그 접시깨기 하겠어요? 뭐 아니면 누구 무슨 안 하겠죠. 네, 무슨 안 한데 네. 뭐냐면 그런 거예요. 도자기 공장에 이미 가보면 도자기라는 게 그래요. 1250도로 구워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1년, 2년 밖에서 지나면 어차피 이 부분들은 폐기를 쓰레기가 됩니다. 산업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 제가 봤을 때 거기서 다뤄지는 도자기 종류들은 그런 종류들일 거예요. 그게 공장마다 이미 차고 넘쳐 쓰레기를 처리를 못해요. 돈 없어서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 정도고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도 보면 저는 좀 제가 다른 분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 옹호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어차피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들이 참가자들이 지역에 있는 도자기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의미는 있다라고 보는데 저도 그래요. 이 부분들이 난 왜 이 논란이 2년 3년 되는데 이 부분 논란을 해소를 못 시켜주나라는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보면 이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니 벌써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렇지 않고 이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납득을 시키든지 뭔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시기가 되면 또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거 논란이 지금 여주라드에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그거 가지고 언론 신문 쫙 봤는데 한 군데서도 그걸 갖고 거론하는 데는 못 봤어요. 여주라드에서만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거는 뭐냐면은 얼추 거기 지역 신문이라는 게 눈치도 보아야 되고. 아니 처음에 비판 논조로 갔는데 읽었어. 이거 한 번 했는데 또 얘기가 또 아닌 거. 근데 그렇게 요건 이렇게 했으면 진짜로 여기 우리가 깨기 도자기 접시 깨기 요거가 진짜로 도자기 축제의 흥행에 과연 많은 거기 영향을 주는 건지, 과연 몇 개나 얼마만큼 깨는지, 갖고 이게 도자기 생산업체에 경제적인 어떤 이득은 과연 얼마나 오는지 이것도 사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거 조금 너무 이게 여기 깨는 것만 좁혀서 얘기하지 말고 그 도자기 축제 흥행을 위해서 우리는 뭘 또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쯤에 뭐냐면은 여주 사람들은 여기 볼 게 없어서 진짜로 안 온다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사람이 깨고 게임이 되고 이러니까 흥미를 요소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여기 제가 볼 때는 거기 여주 여기 이제 시민들이죠. 여주 시민들이 물레 차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실은. 네? 여기 도자기 만드는 사람 빼놓고는. 근데 쭉 우리가 보면 여기도 보면은 또 도자기 물레차 갖고 만들기 이런 게 시야는 이런 건 하걸랑요 갖고 도자기 하는 거기 단체들 거기 이 사람들 또 수입도 되고 해서. 근데 다 누가 하냐면 애들만 해요, 사실은. 어른은 안 해. 이런 것도 뭐냐면 경연으로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상품권도 주고 갖고 사기도 하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로 아마추어 물레 거기 도자기 제품 만들기 이런 것도 하면은 흥행에 게임 요소 많이 살려갖고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해야 될까? 이번에 깨는 프로그램도 있고 낚시로 걸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어쨌든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게
B급 재고 처리용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많아서 사람이 궁금해갖고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요새 도자기 축제가 썰렁. 더군다나 개막날도 저 비가 와가지고 시작부터 아주 죽었어서. 가보셨나요? 어떠죠? 뭐 자주 가봤습니다. 뭐 왔다 갔다 와서 보는데요. 그래도 뭐 요즘에 엄청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주말 이럴 때 보면 그래도 뭐냐면 야 그래도 축제를 하니까 그래도 사람 조금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도자기 축제 이게 결산으로 해가지고 과연 도자기 축제가 여주 도자기 축제가 뭐 같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 광주도 하고 이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비교도 좀 해가면 한번 가봐 다른 동네들 한번 가봐서 여주가 다른 동네보다 도자기 축제가 거기 뭐냐면 흥행이 잘 된다. 요러려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냐. 요것도 우리 한번 시간 한번 갖자고요. 흥행 면에서는 이제 광주하고 여주하고 비슷하고요. 그 관람객이 거의 없고 이천은 관람객이 월등하고. 그게 근데 이천이 행사장에서부터 이미 여주와 광주를 앞두고. 그렇죠. 메인 행사장이라는 이미지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그 구매력으로 접근되지를 잘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론 관람객 숫자의 문제도 있지만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구매 의사를 가지고 그 여기 와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히 진짜 관람 수준에서 머무는 이런 체험 행사 정도에서 머무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한 1년이나 1년 6개월을 도자기 축제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여주 도예가 분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빚이라도 좀 갚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자기 축제 지금 한 달 넘게 진행을 하죠. 한 40 며칠 하죠. 이번에 23일을 해요. 23일 하나요? 하고 나서 과연 그만한 그러니까 그 지금 막혀 있었던 경제적 흐름들을 어쨌든 최소한적으로라도 소통을 할 때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사실은 되게 예전에는 가끔가다 재고 다 소진했다는 그렇죠.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그럼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라디오에서 설문조사 한번 하죠. 마무리되는 시점 해갖고 이제 인쇄소의 외상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도록이나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끝나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별로 없어요. 요즘엔 도록 거지는 안 만듭니다. 예, 예전에는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명함 정도예요. 명함. 아, 그래. 예. 예전에는 거기 뭐 엽서 형식도 좀 많이 좀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가 한 열이라면 지금 한 10%? 20%? 뭐냐면 꼭 뭐 저희가 뭐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아니가 나가 보면은 딴 데서 했던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별로 없어. 그리고 이번 도자기 축제 보니까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에서도 그러니까 몇몇 업체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 그 긴박성도 떨어지고요. 그냥 매너리즘으로 나온 거예요. 나오고 행사장을 지킬 사람이 평일날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아르바이트 두고 그게 뭐 이렇게 했어요. 봄에 그 자체적으로 도자기 축제 했었잖아요. 그분들도 이번에 같이 또 참여한 거예요. 예, 뭐 같이 참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도자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일반 아무 그냥 그 가격표만 붙여놓고 아르바이트생들이 거기서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거기 그 가격표대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 옆옆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그 박 사장님이 작업했던 그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이 부스 나가요. 아니 가끔 나가 보죠. 기대 수준이 많이 판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우리가 결산하면서 좀 조사 좀 해갖고 한번 제대로 한번 낱낱이 한번 해보죠. 뭐 낱낱이.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